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지난번에는 고등학교 미적분을 다 했어요. 고등학교 미적분을 다 해서 이제 진짜 대학교 수학 원 부분을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이제 1장이 급수라 했죠. 이제 급수와 수열, 수열과 급수, 수열과 급수인데 이게 이제 어느 장으로서 이제 순서가 돼 있냐면 아하, 1장 1절 수열과 급수가 나오고요. 이제 2장으로 등비급수가 나와요. 3장은 비교 판정법, 이제 4장은 거듭 제곱근 판정법, 5절은 비율 판정법, 6절은 축분 판정법, 7절은 교대급수 정리와 절대수렴 정리가 아닌가? 급수인가? 아무튼 그리고 마지막 8절 뭐지? 잠시만 보고 오겠습니다. 6자리. 아하, 교대급수와 절대수렴 급수까지였어요. 이거에 안 지워져. 됐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냥 실수 얘기. 해석학, 밥, 밥으로 이제 부록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갈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수업을 처음 시작할 때쯤에 음, 이런 내용들을 하기로 했죠. 이런 내용들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1, 2, 3장이 결국에는 다 테일러 전개를 하겠다고 시작을 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테일러 전개가 거듭제곱 급수의 꼴로 나타나는데 그러면 거듭제곱 급수가 도대체 뭔데?를 이 장에서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전에 급수가 뭔지부터 그리고 테일러 전개를 해서 나타내는 게 급수의 꼴인데 이제 급수가 수렴을 어느 범위에서 하냐 우리가 이제 이 테일러 전개를 어떤 범위에서 유효하게 쓸 수 있냐를 보기 위해서 어느 범위에서 위에서 수렴하는가 테일러 전개가 즉 어느 범위에서 유효한가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렴 반경을 알고 싶은 건데, 근데 이제 수렴 반경을 알기 전에 그냥 무조건 이제 발산해버리는 애들이 있거든요. 급수 중에. 어떤 값을 넣어도 막 발산하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또 아닌 애도 있고, 그래서 일단 이 급수가 도대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이제 비교 판정법이니 뭐네, 뭐 거듭 제곱근 판정법, 뭐 비율 판정법, 적분 판정법, 이런 것들을 여기서 해요. 얘네가 이제 굉장히 문제를 풀 때 좀 아이디어를 많이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아니, 도대체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하는 거야 싶을 건데, 어, 하다 보면 약간 다 비슷비슷한 놈들이라 가지고 막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본 내용을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수열의 극한을 뭐라고 설명을 했었냐면 수열의 극한 이제 어 함수의 극한을 이제 설명을 했죠. 함수의 극한과 수열의 극한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리미트 n이 이제 무한대로 갈 때 f n이 fc면 이제 이 함수는 연속 함수다.
연속 at C 함수 f는 이제 C에서 연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다르게 이렇게 쓰기도 한대요. 이거는 이제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그냥 당연해 보이는 내용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연속 함수의 성질. 이 성질. 이거가 연속 함수라면 그러니까 이제 위에 써놓은 조건들을 만족한다면 어떤 성질들이 나오냐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f an이 여기 리미트가 여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대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일 수도 있겠다만 이게 별로 그렇게 당연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뭐라고 해야 할까?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요거에다가 n은 1, 2, 3 하고 이제 따다다다닥 하고 넣다가 막 무한대까지 가요. 무한대까지 간다고 하면 이 값이 얼마가 될까를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아니지. 여기 안에다가 들어가는 게 좀 다른 예시를 들어봅시다. 조금만 더 복잡한 걸로. n이 an, an 제곱, an 제곱 이렇게 합시다. an이 3n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f an이 얼만데? 를 물어볼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안에다가 여기 안에다가 이제 1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A1, A2, A3 이런 애를 넣어요. 그러면 그냥 막 하고 이제 3, 6, 9, 이제 12, 15, 18 이런 거 이제 딱딱딱 하고 집어넣는데 그러면 얘네가 뭐 무한대로 가면 이 값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가 궁금한 거예요. 근데 와닿지가 않잖아요. 뭔가 기분상으로는 얘는 너무 작고 얘는 좀 큰데 루트가 이렇게 딱 씌워져 있으니까 그냥 얘는 아예 무시해버리고 얘만 살아남아가지고 AN 이 밖으로 딱 빼내고 이 탁착 하고 이제 뭐야 이거 이름 뭐라 그러지? 위아래 지우는 거? 저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냐? 약분. 맞아. 약분을 하면 될 것 같아. 약분해서 뭔가 일이 될 것만 같은 이 기분. 근데 그렇다고 이거를 그냥 놔두기에는 또 찜찜하고 이게 굉장히 불안하단 말입니다. 이게 유효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런 성질을 만족한다면 이제 연속함수니까 연속함수는 이런 성질을 만족하네? 그러면 이거를 그냥 맘대로 막 그냥 써버릴 수가 있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그냥 1, 2, 3 하고 이제 n 넣다가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 리미트 아예 f 안으로 들어가 버려서 음 이거를 해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 이 AN으로 나눕시다. AN으로 나눠서 AN 제곱 마이너스 AN 루트를 좀 키워요. 키워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여기 안에 이제 진짜 이제 약분이 되는 거야. 1 마이너스 AN 그러니까 3N 그래서 얘는 이제 날라가고 이제 진짜로 1이 된다. 우리가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여기다가 N은 1, 2, 3 이런 거 집어넣지 않아도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거 해도 되나 싶은 거를 그냥 이제 리미트를 이제 이- 얘만 이제 따로 생각하고서 얘네가 이제 무한의 영역에 닿으면 어떡하지? 라는 걸 이제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함수 안에다가 여기 안에 있는 애들이 이제 무한이 됐을 때 뭐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는가 약간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 좀 더 그
수학 교과서가 허락을 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좀 우리가 이게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이게 수열을 수열로 나눴잖아요, 제가 방금. 수열을 수열로 나누는 게 이래도 되나 싶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바로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할 건데 수학책에서 된다 해놨습니다.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예제를 몇 가지만 풀어볼게요. 리미트 n이 이제 무한대로 갈 때 얘는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수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제 얘를 대충 fx로 fn으로 이제 생각을 하겠다. 대충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 이 친구는 음 그거를 합시다. 유리화가 아니라 유리화? 아무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요거를 n제곱 플러스 1이 아니라 n 마이너스 n 있죠? 그러면 분모 분자를 다 n제곱 플러스 n 이걸로 해버립시다. 이걸로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 하면 이제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n 제곱 플러스 n 빼기 n 제곱 그리고 아래는 이것만 남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보면 이제 이게 얘 vs 얘를 하기 좀 의심이 가는데 그냥 이거 바로 그냥 빼서 그게 그거인 것 같기는 한데 이러시지 않아도 이렇게 아주 정당화를 해서 풀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친구가 이런 방식으로 여기 또 오타가 났네. 바뀌어버리고 아니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수열은 수열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열을 수열로 나누면 이제 n으로 위아래를 나눠봅시다. 그럼 여기 1 될 거고 여기는 1 플러스 n분의 1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여기 리미트를 씌우니까 야호 하고 이 친구는 이제 0으로 가버리고 그러면 2분의 1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거 맞나? 맞겠죠? 아마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 극한값이 2분의 1이 된다. 뭔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뭐지? 잠깐만 책 좀 보겠습니다. 뭔가 0으로 가버려야 할 것 같은데. 음, 이 문제가 어디 있었더라? 교육과 2, 3학번씩? 제가 푸는 거에 뭐 문제가 있었나요? 고등학교 범위에선 이렇게 계속 배우긴 했습니다. 그치. 맞겠지 뭐. 맞는 걸로 치고. 자, 다음. 이 친구를 계산을 할 거예요. 뭐냐면 이거를 계산을 할 건데 이제 여기서 엡실론은 뭐냐면 임의의 양수. 근데 이걸 이제 이 수열의 극한을 생각을 해보려면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얘네를 이제 이항 전개를 해야 돼요. 이항 전개가 뭔 말이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a 플러스 b가 있으면 그냥 a 플러스 b고 이제 제곱하면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 이거를 세제곱을 해버리면 a 세제곱 플러스 3ab 플러스 3a 아이씨 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 그리고 또 이게 4제곱이 돼버리면 뭐 4, 6, 4, 1, 1 이런 식으로 계수가 되잖아요.
이런 애들이 이제 개수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설명을 해주는 게 이항 개수예요. 근데 이제 얘네를 어떤 식으로 봐야 하냐면, 이렇게 네 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네 개가 있다고 할 때, A가 4제곱인 거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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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을 끼리만 이제 곱해진 결과잖아요. 이제 이렇게 막 분배 법칙 되고, 분배 법칙 됐던 게 여기 이제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됐으면 또 이렇게 분배 법칙, 이렇게 분배 법칙 막약 하고 되는데,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a가 4제곱이 되는 경우는 이제 이렇게 고르는 한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고, a가 3제곱이 되는 경우의 수는 얘 빼놓고 얘랑 얘, 아니씨, 얘 빼놓고 얘 아니면 얘, 얘, 그리고 요거, 이씨, 순서가 이상해. 요거, 그리고 요거, 겹쳤네. 이거, 이렇게 고르는 경우의 수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여기 앞에 있는 이 개수들은 조합의 수예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했던 그 콤비네이션 NKC 해서 N개 중에 K를 고르는 경우에 N개 중에 이제 K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호를 NCK라고 이제 써놨는데, 근데 그건 이제 고등학교 때 주로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대학교 오니까 이걸 다 표시를 다르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전공들을 배우거나 할 때 헷갈리지 않으시라고 미리 이제 노테이션을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NCK라는 거를. 그래서 이제 어떤 A 플러스 B에 N, 얘네를 이제 N번 곱한 게 있다. 그거에 K번째, K번째 항의 개수는, 개수 말고 그냥 항 자체를 찾읍시다. 그러면 이제 A의 K승이 아니라, 음, 첫 번째가, 첫 번째가 N, 두 번째가 N-1 이런 식으로 가면 B는 K-1, 이거는 N 플러스 1이겠죠? 얘네들이 이제 개수가 아니라 차수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개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되겠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A 플러스 B의 4제곱 중에 세 번째 항, 세 번째 항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잠깐. 첫 번째면 여기 마이너스 K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N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렇게. 자, 이거의 세 번째 항을 보면 N이 이제 4고 세 번째 항이라 했으니 이게 이제 3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A에 N-K를 하면 4-3에서 1이고 플러스 1 해서 이게 2가 되고, B는 K-1 해서 2가 돼요. A제곱, B제곱, 그리고 4, 3, 이거는 4, C3을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NCK는 N 팩토리얼 오버 K 팩토리얼 N-K 팩토리얼이라고 이제 배웠었어요. 그러면 이제 4 팩토리얼, 3 팩토리얼, 4 빼기 3 하면 얼마지? 1, 1 팩토리얼 해서 4, 3, 2, 1, 3, 2, 1. 뭐지? 왜 틀렸지? 아씨.
이게 1인가? 마이너스 1인가? 잠깐만요. 음, 이게 k 마이너스 1인지 이게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아무튼 이제 이항계수로 계산을 하게 된다. 이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이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 가지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니다. 아예 새로 써볼게요. 교재에 있는 걸 이제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데 저는 제가 이제 이거를 그 1부터 시작하는 걸로 그 K가 1부터 시작하는 걸로 써가지고 헷갈렸는데 이건 이제 K가 0부터 시작하는 걸로 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게 맞네요. 이 K가 마이너스 1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아무튼 저 내용은 이제 그냥 넘어가 두고 우리가 뭘 하려고 했냐면 1 플러스 엡실론 n 제곱 오버 n 이거를 하려고 했습니다. 씨, 됐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나눠 놓으면 이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1 플러스 n 엡실론 플러스 n 마이너스 1 엡실론 제곱 이거를 이제 2로 나눠야죠. 2 팩토리얼로 플러스 n 마이너스 1 n 마이너스 2 3 팩토리얼 엡실론 세제곱 따다다다다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끝에 가면 엡실론 n 제곱 그리고 n 엡실론 n 마이너스 1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n으로 나누겠다 하였으니 얘네가 어떻게 되냐면 이 값이 리미트 이거보다 작아요. 왜죠? 왜냐면 여기에는 이런 곁다리들이 이제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얘랑 얘랑 똑같은데 얘는 옆에 더 뭐가 많으니까 당연히 얘네가 더 크죠, 이 값이. 그래서 얘는 이게 이렇게 됩니다. 값이 얘보다는 이 수열의 합, 그러니까 이 급수가 더 작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 이렇게 약분을 해봅시다. 약분을 해보면 리미트 n이 이제 무한대로 갈 때 n-1 오버 2 엡실론 제곱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n이 무한대로 가면 얘가 무한대로 가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그냥 얘도 무한대로 가버리는 건데 얘가 무한대로 가는데 얘보다 더 큰 얘? 그럼 얘도 이제 무한대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값은 이제 그냥 어 발산해버리는 수열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수열이 이제 발산하는 거, 수렴하는 거를 걔보다 더 작은 뭔가를 잡아가지고 걔보다 작은 이 뭔가가 발산하네? 그러면 이거 발산하는 것보다 더 큰 놈은 발산하겠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테크닉들이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나중에 등비급수 아니 뭐야 비교 판정법을 할 때도 약간 이런 테크닉을 많이 써서 얘네가 이제 발, 발산을 하겠군, 수렴을 하겠군 이런 걸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급수가 수렴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했어요. 급수가
수렴하는가?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놓고 제가 미적분학 그 대표 문제 리스트 뽑아놓는 게 있거든요. 그 제가 수강할 쯤에 받았던 것 같은데 대표 문제 목록이 있어요. 대표 문제 목록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약간 숙제 느낌으로 내드릴 거예요. 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하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아무튼 우리가 이제 급수가 수렴하는가에 대해서 논했으면 아니 수열이지 수열. 수열이 그러면 이제 수렴하는 수열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수열은 어떤 성질을 갖는가? 만약에 AN이랑 EN이라는 수열이 수렴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리미트 AN 플러스 BN이라는 새로운 수열. 그러니까 이제 AN 플러스 A의 n번째 항이랑 이제 B의 n번째 항을 더한 거를 C라는 수열의 n번째 항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새로 정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즉 리미트 n이 이제 무한대로 갈 때 C의 n도 수렴한다. 수렴한대요. 여기 미적분학 수준에서는 그냥 수렴한다라고까지만 알려주고요. 리미트 n이 이제 무한대로 갈 때 A의 n번째 항이랑 B의 n번째 항을 곱한 거를 C의 n번째 항이라고 이제 정의를 약간 이 그 괄호 등호 말고 이거 세 개 따다닥 그은 거를 이제 정의하는 걸로 이제 써요. 지난번 수업 때 이제 여기 등호에다가 위아래 이렇게 점점 달아놓은 것도 이제 정의한다고 썼는데 보통 이거 두 개를 좀 섞어서 씁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거 두 개를 곱해서 만드는 이 CN이라는 수열도 얘도 수렴해요. 이제 이거랑 마찬가지로 나누기도 되는데 물론 이제 나누게 되는 수가 0이면 큰일 나겠죠? 0 말고 됩니다. 0만 아니면. 그리고 AN에 K를 곱한 거를 이거를 D라고 하죠. D. EN이라고 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E의 N은 리미트 AN의 K배가 돼요. 그냥 직관적입니다. 근데 이게 된대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직관적이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막 어, 이런 내용들을 할 때는 좀 굉장히 부자연스러웠잖아요. 근데 이거 진짜 그래도 되나라는 의심이 드는데 여기서 그거를 이제 컨펌을 해주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AN이랑 BN이 있어요. AN이랑 BN이 있는데 이제 AN이 항상 BN보다 작다. 그러면 리미트 AN도 이 수열의 이제 극한값도 Pn의 극한값보다 이제 작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시로 들면 이 그냥 뭐 매우 당연한 소리 같아 보이는데 예를 들면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놈이랑 약간 이런 놈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씨. 아니면 뭐 로그 n 이런 놈이 있을 수도 있고 요거가 이제 사실은 항상 이럴 필요는 없고 충분히 큰 n에 대해서만 성립하면 되거든요. 충분히 큰 n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이런 애들의 조합 가지고 만들어진 굉장히 복잡한 수열들이 있을 때, 음, 어, 약간 충분히 숫자가 크면 얘가 항상 얘보다 크지 않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이건 이제 예시를 지금 당장 들지는 않을 거고요. 이런 좋은 성질들을 우리가 이제 당연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거를 교과서에서 그거 맞음, 그거 당연함이라고 이제 보장을 해준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급수입니다. 급수. 지금까지 수열을 했어요. 수열을 했고, 수열이 이제 뭔지 얘기를 했고, 수열의 이제 극한에 대해서 논했고, 그거 가지고 이제 뭐 함수가 어쩌고 저쩌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얘가 수렴한다면 어떤 좋은 성질들이 나오는가를 가지고 이제 그걸 이용한 수열들의 막 수렴과 발산 테스트하는 과정을 한번 봤어요. 그럼 이제 수열에 대해서 했으니 급수에 대해서 해봅시다. 급수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고등학교 때 배운 바로 그거예요. 수열의 합이에요. 이제 유한하게 합할 수도 있고 무한항까지 이제 그냥 싹 다 더해버리면 이제 무한급수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그냥 Sn은 A1부터 AN까지 다 더한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직관적인 정의가 맞아요. 아무튼 그러면 우리가 좀 중요한 거를 하나를 공부를 해봐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어, 급수가 수렴하는가 발산하는가. 급수도 이제 Sn이라고 썼잖아요. 그러면 이제 S1도 있다는 거고, S2도 있다는 거고, S3도 있다는 거고, S 무한대, 아니, 뭐야, SN의 리미트 씌운 거, 이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일종의 수열 아니냐. 이제 A에 A1, A1 플러스 A,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런 수열로 생각할 수 있냐? 맞아요. 그래서 급수에서의 수렴과 발산도 이제 수열에서 수렴과 발산을 정의했던 거랑 완전 똑같이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예제를 한번 볼게요. 이거가 수렴할까 발산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면 이거 가지고 나중에 이거의 결과를 활용해서 푸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약간 지금 아직 배운 적이 없으신 분들이니 한번 찍어볼래요? 얘가 수렴을 할까 발산을 할까? 수렴할 것 같습니다. 음, 저도 수렴, 그거 교육과 수렴할, 이상학번 씨가 수원을 듣다 드랍을 했었나? 나 안 했어. 집합 수리만 아, 드랍했. 집수리만 들었구나. 아무튼 그걸 이제 증명하는 방법. 헤비사이드 부분분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항식, 다항식 분의 다항식을 이제 차수가 더 낮은 다항식, 차수가 더 낮은 다항식들의 합으로 이제 다 쪼개버리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걸 이제 수행하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학 수학을 듣게 되신다면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걸 할 때 쓰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그것까지 하지 않고 그냥 두 개짜리만 하는데 쓸게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던 A, B는 이제 B 마이너스 A분의 1 그리고 A분의 1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분의 1 예, 이거를 이제 쓸 건데 그거 쓰면 참 간단하죠. 어떻게 나올 거냐면 1이랑 이거 급수 기호는 서메이션으로 써요. 이거 그 큰 시그마. 안 돼.
리미트가 아니지. 잘못 쓰고 있었네.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합치겠다. 이게 이제 an이 얘면 이제 an이라는 거를 가지고 이제 급수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큰 시그마를 가지고 씁니다. 이제 고등학교 때 다 하셨던 거랑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보면 일반항은 이건데 한번 다 뜯어봅시다. n에다가 1 플러스 이제 n이 2일 때 그리고 n이 3일 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보면 얘네끼리 왼쪽 오른쪽 길이 캔슬아웃이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결국 뭐가 나왔냐면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의 리미트 씌운 거. 근데 그러면 얘가 이제 0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 급수는 1로 수렴합니다. an을 가지고 만든 급수 sn이 1로 수렴을 한다. 이런 예시를 들어보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좀 좀 중요한 정리가 하나가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 급수가 그래서 수렴하는가 발산을 하는가를 테스트할 때 여러 가지 판정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판정법들이 있는데 여기 앞에서 말했던 이제 막 비교 판정법, 거듭제곱분 판정법, 비율 판정법, 적분 판정법, 무슨 판정법들이 다 있는데 그것보다 가장 앞서서 수행해야 될 판정법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지금 설명을 할 겁니다. 왜냐면 가장 간단하거든요. 일반항 판정법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시오렘은 내용이 뭐냐면 만약에 급수 시그마 an이 수렴하면 리미트 an은 0이다. 그러니까 이 급수 an으로 만든 이제 급수가 수렴하면 그 수열 an은 0으로 수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증명 방법이 대충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 거가 살짝 더 어려운 거고 두 번째 거가 좀 더 쉬운 건데 두 번째부터 합시다. 이제 대우 명제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게 대우 명제가 이제 P이면 Q이다 일 때 이 명제의 이제 대우 명제는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 고등학교 때 했죠. 네. 네, 그렇죠. 이거는 다 알 거예요. 음, 그러면 리미트 an이 0이 아니라 이제 특정 값으로 예를 들면 이제 k로 수렴한다고 쳐봅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수열을 정의할 때 an이 충분히 큰 an에 대해서 다 막 어떤 값 L로 이제 수렴한다라고 하면 an-L이 L의 이제 절대값이 어떤 양수를 가져와도 어떤 양수 엡실론을 가져와도 그것보다 다 작은 놈들로 나온다. 그러니까 an이 계속 L로 나온다. an 그 충분히 큰 n에 대해서 라지 n 플러스 1도 대충 L이랑 비슷한 놈 L 플러스 엡실론 뭐 이런 거 나오고 a 라지 n 플러스 2도 L 플러스 뭐 엡실론 아이씨 대충 이런 걸로 이제 쭉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수열이 이제 어떤 특정한 값으로 0이 아닌 k라는 값으로 수렴을 해버리면 그 n번째 큰 n번째 다음으로는 계속 k 이것만 나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다 더해봐요. 다 더해보면 이제 그냥 무한대가 나오겠지. 그래서 an이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면 그걸로 만든 이 급수 시그마 an은 발산하게 돼요. 요.
그러면 이제 그냥 이 대우명제 안 쓰고 바로 증명하는 걸로 해봅시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자, AN의 값을 볼게요. 근데 시그마 이제 급수의 정의에 의해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제 얘는 이제 AN, AN-1, AN-2, 따다다다다 해서 A1까지 싹 다 더한 거고, 얘는 AN-1, AN-2, 따다다다 해서 A1까지 더한 거니까 얘네 둘을 이제 빼버리고 나면 AN만 남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게 유효하다는 거는 아주 당연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 그러면 음, 우리가 이제 AN이 아니 만약에 이 수열 SN이 L로 수렴해서 이런 식으로 써버릴 수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써버릴 수가 있다면 어 SN 뭐지? 마이너스 L 플러스 아니 플러스가 아니라 S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L 이거는 똑같죠? 왜냐면 이제 어차피 뭐야 얘랑 딱딱 해서 날아가니까 그냥 이거 플러스 L 마이너스 L을 끼우는 거나 마찬가지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보다 값이 작을 거예요. 그쵸? 왜냐면 얘랑 얘랑 이제 뺀 거, 아니 잠깐. 음? 내가 뭘 쓴 거지?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아니다. 이거 맞는데? 잠깐 이게 왜 맞았지? 어, 얘는 이제 엡실론으로 갈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엡실론으로 가는 건데, 그걸 이제 뺀 게, 얘네끼리 뺀 거보다 얘네끼리 더한 게 더 크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면 말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얘가 같은 게 아니라, 이거라고 했어요. 그, 이 친구의 결과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N이 기본 전제가 이거였으니까 이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엡실론을 어떤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양수에 대해서도 다 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이제 0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급수 AN이 수렴해서 급수 AN이 수렴해서 이런 꼴로 쓸 수 있다면 그 수열 AN의 극한값은 0으로 간다.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예시를 하나를 봅시다. 예시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명제가 성립을 한다고 하면 P면 아니 P면 이제 Q가 성립을 하면 Q이면 이제 P이다는 꼭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그거의 이제 대표적인 예시를 볼게요. 이제 AN이 n분의 1이라고 해봐요. 근데 얘는 이제 n이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잖아요. 근데 0으로 가는데 그러면 음, 됐다. 이 친구는 수렴을 할까 발산을 할까? 뭐 이거 예시를 들겠다고 가져온 거니까 당연히 발산을 하겠죠.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되나를 한번 봅시다. 시그마 무한대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있으면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5분의 1 플러스 다다다다다 하고 갈 거예요. 근데 이 친구를 보면 음, 이런 애들 있죠. 얘를 보면 얘는 이제 1이고 얘는 2분의 1이고 이거 두 개 하면 2분의 1이고 이거 네 개 하면 2분의 1이고 2분의 1을 계속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무한대로 가겠죠. 2분의 1들을 계속 더하니까. 근데 2분의 1들을 계속 더하는 것보다 얘가 커요. 얘가 크고 얘가 크고 얘가 크고 여긴 같고 이 같고 거기 지나가서도 이제 계속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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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할 건데 이 작은 놈이 발산을 하는데 그 작은 놈보다 큰 놈은 당연히 발산을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서 그 뭐지? 음 여기서 했던 내용들 이 작은 큰 놈이 발산하는데 아니 뭐야 작은 놈이 발산하면 작은 놈보다 큰 놈도 마찬가지로 이제 발산을 한다라는 게 이제 이런 데서 써먹으려고 그 언급을 해놨던 내용입니다. 약간 이런 놈 하려고. 또 예시를 하나만 들어봅시다. 음, 마이너스 1이 있고, 플러스 1이 있고, 마이너스 1이 있고, 플러스 1이 있어요. 그걸 이제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럼 이제 이 수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수열은 이제 수렴하냐, 발산하냐를 생각을 해보면 이 수열로 만든 이제 급수 AN이 이건 거고 우리의 관심 대상인 이 급수는 이거예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을 계속 반복하는 거. 얘는 수렴하나요? 발산하나요? 얘는 이제 수렴해요. 아니, 씨, 뭔 소리야. 발산해요. 왜냐면 일반 항이 n이 이제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0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일반항 판정법에 의해서 이제 발산한다. 왜냐면 0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어,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왜냐면 이걸 그냥 수열의 첫 번째 항, 이거를 수렴의 첫 번째 항, 이거의 수열의 첫 번째 항으로 이제 생각을 하겠다라고 되는 거라 가지고 그냥 얘가 각각이 항이냐, 이 각각이 항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제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대요. 아무튼 이 친구는 이제 수렴합니다. 모든 항이 0이라서 0끼리 아무리 더해봤자 이제 다 0이 나오니 그래서 이 친구도 수렴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렴 그 급수의 일반항 판정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앞에서 수열 수렴하는 수열의 뭐지? 기본 성질을 했다면 그 다음으로는 이제 수렴하는 수의 성질 수렴하는 급수의 성질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직관대로 이제 잘 따라갑니다. AN이랑 BN이랑 합해가지고 이제 CN이라는 이제 수열을 만들었을 때 그거의 이제 급수도 AN으로 되어 있는 급수랑 BN 급수랑 더한 거랑 같다. 그리고 앞에서 TAN이 이제 CN이라고 해도 AN 급수에다가 이제 T 곱한 거, 이 급수에 이제 수렴 값이랑 T랑 곱한 거랑 C 급수랑 똑같다. 아주 직관적으로 잘 따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예제를 풀어볼게요. AN이 2n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n승 오버 2n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n승이요. 그러면 시그마 A는 어떻게 되는가? 이걸 이제 풀어봐야 되거든요. 수렴 vs 발산. 그냥 감으로 때려 맞춰 봅시다. 발산하는 것 같습니다. 발산. 그쵸. 왜냐면 이제 일반항 판정법을 써보면 일반항 판정법을 쓰면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 친구 죽고 이 친구 죽고 얘네 둘만 이제 남죠. 남아가지고 그냥 약분을 해버리면 아니자. 그냥 약분을 먼저 합시다. 약분을 먼저 해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이제 얘네가 이렇게 죽어서 일반항이 1이 돼버려요. 일반항이 1이 되고 0이 아니니까 이제 이 친구는 발산한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다음이 이제 AN이 n 사인 n분의 1일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항 판정법을 쓰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일반항 판정법을 쓰기 좀 거시기하단 말이에요. 살짝 조작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제 사인 x 오버 x 이제 고등학교 오버뷰 하는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x분의 사인 x에서 x가 0으로 갈 때 이 값은 이제 1로 수렴한다라는 거가 이제 고등학교 교재 내용에 나오거든요.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거의 일반 항도 마찬가지로 이제 1이 돼버리게 돼서 이걸로 돼 있는 급수도 발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급수에 대해서 다룰 거냐면 이거는 어떨 것 같죠? 일단 일반항은 0으로 가기는 하는데 분명 0 빼기 0이라서 찍어봅시다. 수렴 vs 발산. 발산이요. 아하, 틀렸습니다. 저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n에다가 1부터 넣어볼게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4 이게 이제 첫 번째 항이고 플러스 n에다가 2를 넣으면 3, 5 플러스 4, 6 플러스 5, 7 이런 식으로 이제 따다닥 하고 가게 되는데 그럼 이제 캔슬아웃 되는 애가 생겨요. 이렇게 얘는 남겨야지. 어디 가니? 빨간색 지워져. 안 지워지네. 됐다. 이렇게 지워지고 이제 두 다리씩 건너가지고 아니 6을 지우면 어떡하니? 5를 지워야지. 아무튼 이제 두 다리씩 건너가지고 이제 지우는 애가 생겨요. 그래서 짜다다다닥 하고 지워지다가 결국에 남는 거는 루트 2분의 1이랑
이거랑 n 플러스 이것만 남거든요. 가운데 있는 거는 싹 다 없어지고. 어, 실수가 있나? 실수는 없는 것 같죠? 아무튼 이렇게 이거 4개만 살아남아요. 다 캔슬 아웃 돼가지고. 근데 이제 n이 이제 1에서 무한대까지 가기로 했으니까 얘네 둘은 이제 다 0으로 가서 없어져 버리고 루트 2분의 1 플러스 루트 3분의 1이라는 값으로 이제 수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시만 더 들고 갈게요. 음, 로그를 가지고 할 겁니다. 로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로그 n. 얘도 앞에 했던 거랑 그냥 사실상 똑같은 내용이에요.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끼리 서로 지워지고 얘네들끼리 서로 지워지고 얘네들끼리 뭐 서로 지워지고 하다 보면 로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로그 1. 근데 로그 1은 0이죠. 일반항이 일반항은 0이에요. a 무한대는 0인데 그 급수는 발산을 해버려요. n이 이제 무한대로 가면서. 음,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합시다. 예제를 준비해 놓은 게 더 있었어. n이 1부터 n까지 더한다고 할 때 리미트 n은 이제 무한대로 가고 자 이겁니다. 이제 an은 n제곱 플러스 2n분의 1이고 일반항 판정법을 이제 먼저 써보면 0으로 가요. 0으로 가서 일반항 판정법을 가지고 이제 수렴과 발산 여부에 대해서 판정을 할 수는 없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찬가지로 이제 헤비 사이드 부분 분해를 해볼 거예요. n제곱 플러스 2n은 이렇게 쪼갤 수가 있어요. 쪼갤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리미트 시그마 이씨, 장소가 너무 좁아가지고 리미트 n이 이제 무한대로 가고 시그마는 아이씨 리미트는 쓰지 말자. 그냥 n이 1부터 무한대까지라고 씁시다. 얘는 왜 안 지워지니? 꼭 지우개를 쓰게 만들죠. 자, 이거를 해보면 2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얘네 둘끼리 없어지고 또 얘네 둘끼리 없어질 거고 그리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이제 다 없어지다 보면 남는 것들이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거 비슷하게 남을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일반항은 이제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가고 이걸로 만들어진 이 급수 또한 수렴을 하게 됩니다. 특정 값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수열과 급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1장을 다 했습니다. 아니, 1장을 다 한 게 아니라 1절을 다 했어요. 씨, 쉣. 1절을 다 했어요. 그럼 이제 등비급수에 대해서 할 차례죠. 자, 등비급수는 고등학교 때 우리가 했던 바로 그 등비급수가 맞습니다. 빠르게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1 플러스 R 제곱 플러스 R 세제곱 다다다다다 해서 R 대충 무한대 뭐 N까지 이제 가는 애가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이름 뭐지?
인수분해, 맞아. 인수분해를 하던 것을 이제 떠올려 보면 1-R, 1 플러스 R, R 제곱, R 세제곱, 다다다다다 하다가 Rn-1을 하면 1-R에 n 제곱이 나오던 것을 이제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이제 엮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렇게 되고요. 이걸 이제 급수를 무한대까지 딱 돌리고 나면 음, 이걸 진짜 무한대까지 돌리고 나면 아니 뭐야 무슨 소리니? 예, 그냥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식이 완성이 돼서 더 깔끔한 모양으로 이제 쓸 수가 있게 되고요. 이걸 가지고 수많은 짓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가장 만만한 놈이 근사값 계산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거를 계산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어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모양이 이거랑 똑같아요. R의 n승에서 n이 이제 n은 무한대로 가고 R의 절대값은 1보다 작으면 얘네가 이제 0으로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꼴인데 하고 그러면 R R제곱 R 세제곱 R 네제곱 따다다다다 하고 R이 무한대까지 가다 보면 그러면 이제 이 0.9분의 1의 값은 1 플러스 0.1 플러스 0.01 플러스 0.001 따다다다다 하니까 1.1111111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주 쉬운 예시죠? 그리고 첫 항까지만 나타내고 싶어요. 첫 항까지만. 그러면 이제 딱 자르고 그 오차를 플러스 마이너스 0.01 레인지로 이제 가져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1장 2절에서 다루게 돼요. 약간 1장 1절에 대비해서 1장 2절은 별로 좀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별게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비교 판정법을 할 거예요. 3절. 1장 3절. 비교 판정법.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여기 앞에 뭐지? 음, 음, 맞아. 이거 얘기할 때 제가 이제 AN보다 이제 BN이 작네? 근데 AN이 발산하네? 그러면 BN도 발산하겠네? 라든지 아니면 AN이랑 BN이 있는데 이놈식 이거 얘가 얘가 수렴을 하면 얘도 수렴하겠네? 약간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비교 판정법이에요. 그래서 약간 프로세스가 이 급수가 수렴할까 발산할까 이거를 고민하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 주로 이제 1번 일반항 판정법을 쓴다. 왜냐면 쉬우니까. 그냥 일반항에다가 n은 무한대 이제 딱 박아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쉬워요. 근데 그걸로 했는데 답이 안 나왔다. 그럼 이제 어 우리가 시험에서 풀게 될 수많은 아이들은 좀 더러워요. 더러움.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바로 테스트를 수렴을 하는지 발산을 하는지 테스트를 해보기가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더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이제 문제 노가다
혹은 이제 기출 딥러닝. 이제 문제 노가다, 기출 딥러닝 약간 이런 거를 해가지고 열심히 풀어놓으면 어떤 특정 형태에 대해서는 좀 익숙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걔보다 아니, 그런 아이들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거듭제곱근 판정법부터 비율 판정법, 적분 판정법, 뭐 교대급수, 절대수렴급수 이런 거를 가지고 알게 돼요. 이런 걸 가지고 어떤 특정 형태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그걸로 이제 비교 판정법을 쓰면 우리가 원하는 그 바로 그 더러운 급수에 대해서 이게 이 대충 이 부분에서는 수렴하겠군. 약간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 판정법을 할 거예요. 자, 비교 판정법. 일 때 우리가 이제 수렴하는 앞에서는 이제 수렴하는 급수의 성질에 대해서 했는데 여기서는 좀 확장이 됐죠. AN이 시그마 BN보다 작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수렴하면 시그마 AN도 수렴. 그러니까 얘도 수렴. 마찬가지로 얘가 AN이 발산하면 이제 시그마 BN도 또한 발산을 한다. 이게 이제 비교 편성법이에요. 음, 자, 앞에서 우리가 n 플러스 1 분의 1 이거를 발산한다고 이야기를 해놨잖아요. 그거가 여기서 쓰려고 한 거예요. 왜냐면 그 맨날 단골 예시로 나오는 게 뭐냐면 비교 판정법의 예시 이 급수가 수렴하는 거 발산하는 거를 보여라 이거인데 얘는 얘가 AN이라고 하고 이 친구가 이제 BN이라고 하면 AN은 BN보다 작죠? 왜냐면 n 곱하기 n분의 1 n 곱 어? 그치 이 사람아. 네,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 얘가 좀 더 큰 걸로 나눴잖아요. BN이. 근데 얘가 발산한대요. 그럼 얘도 당연히 발산한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n제곱분의 1은 발산한다. 근데 세제곱부터는 수렴이에요. 어,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아마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어딨니? 또 다른 예시. 제가 말했던 그 더러운 것 있죠? 로그 n 세제곱. 이거 수렴하는가 발산하는가.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로그 그래프는 대충 이렇게 생겨먹었죠. 이렇게 생겨먹고 y는 ax 어? ax가 아니라 그냥 y는 x가 이제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그래서 로그가 그냥 1차식보다는 작은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로그 n 곱하기 n제곱분의 1 대충 이걸로 쓰면 얘는 이제 1보다 작은 거겠고 얘는 이제 0으로 가니까 일반항 판정법은 통과했어요. 일반항 판정법은 통과를 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는 이제 0이다까지는 알았는데 그러면 이제 일반항 판정법은 통과해서 얘가 확실히 발산한다라고는 못하겠지만 그럼 얘가 진짜로 그렇게 되는지 어떻게 아는가를 해보겠습니다. 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n분의 로그 n 세제곱은 얘보다 작죠. 왜냐면 이제 분자가 더 작으니까. 근데 얘는 이거래요. 아니 뭐지? 음, 큰일 났다. 앞에 했던 내용이 틀렸다. 어, 이거 n 곱하기 n분의 n 더하기 1분의 1이 n 더하기 1분의 1이 수렴 아닌가요? 그러니까 수렴했던 것 같아. 그니까 멍청이었어. 수렴. 그래가지고 그것보다 더, 더 작은 맞나? 나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 음, 얘가 이렇게 되고 우리가 이걸 했고 얘는 이제 수렴하고 앞에서 n-1란 거지? 음, 아, 이게 우리가 했던 거는 이건데 이걸 이제 2부터로 바꿔버리면 n-1로 이렇게 바꿔버릴 수가 있단 말이요. 그쵸? 맞죠? 네. 왜냐면 이제 얘의 첫 번째 항은 1, 2 플러스 2, 3, 3, 4인데 얘도 이제 2부터 시작을 하면 2, 1, 3, 2, 4, 3 이런 식으로 얘랑 완전 꼴이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수렴한다는 걸 알아가지고 어? 어, 이 친구가 이제 수렴하는 걸 알아서 얘도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게 됐고 얘 뒤에서 어, 얘보다는 얘가 더 작은데 얘가 수렴하니까 이제 얘까지 수렴을 한다. n제곱분의 1도 수렴을 한다. 그리고 이 n제곱분의 1이 어느 값으로 수렴하는가? 이거는 이제 공수였나? 수투였나? 수투 아니면 공수에서 할 수 있어요. 대충 6분의 파이였어요, 그 값이. 맞나? 맞겠지? 아니다. 여기 제곱 들어간다. 아무튼 이런 값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다시 와볼게요.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를 하고 싶은데 얘는 서메이션 요거 그리고 이 친구는 서메이션 n-1분의 1 얘가 이제 수렴하니까 얘도 수렴 그래서 결국에는 얘도 수렴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아하. 어,
지금이 32분인데 일단 비교 판정법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이제 거듭 제곱급 판정법을 할 건데 거듭 제곱급 판정법 이게 이제 정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첫 번째 이제 양수인 급수 양수인 수열로 만든 급수 어떤 양수 1보다 작은 이거에 대해서 첫 번째 모든 n에 대해 n제곱근 an 그리고 두 번째 모든 n에 대해서 an의 n제곱근이 얘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수직선이 있어서 1이 있으면 그 an의 n제곱근이 모든 n에 대해서 사실은 모든 n에 대해서라고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 충분히 큰 n에 대해서만 그래도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4 플러스 뭐라고 해야 되니? 우리가 이게 이제 수렴한다는 건 아는데 얘를 이제 되게 이상하게 정의를 해가지고 처음에 4 플러스 5 플러스 6 플러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로그 4 4제곱 플러스 로그 5 5의 4제곱 아니 세제곱이지. 약간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앞부분은 사실 수렴과 발산 판정하는데 쓸모가 없어요. 그냥 앞부분은 그냥 내버려도 돼. 그냥 뒤에 무한하게 이어지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 모든 n에 대해서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그냥 그 앞부분은 괜찮고 이제 뒤에만 계속 이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무튼 그 뒤에만 계속 이 친구가 이 구간 안에 있으면 수렴, 이 구간 안에 있으면 발산이래요. 자, 이제 증명을 해봅시다. 음, 우리가 이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AN은 1-엡실론의 n승이겠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근데 우리가 이거 등비급수는 R 그러니까 1-엡실론 1-엡실론의 무한대 이게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으로 수렴하게 된다는 게 이제 보여짐. 이 값보다 작은 걸로 수렴한다는 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건 기억이지. 니은도 마찬가지로 AN이 1 플러스 엡실론 n보다 크다라고 이제 되는 거니까 이걸 이렇게 해주면 이 친구는 1 마이너스 1 플러스 엡실론의 n승 1 마이너스 1
플러스 엡실론인데 이제 이 부분이 미쳐 날뛰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발산. 근데 얘보다 작은 놈도 발산하는데 큰 놈은 당연히 발산하는 게 맞다 하고 발산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방금 했던 얘기를 이제 한 문장으로 이제 요약을 하면 거듭 제곱근 거듭 제곱근 판정법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거를 이제 R이라고 부를 건데 그 R이 이거면 그리고 이 친구가 1보다 크면 이렇게 된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그 AN이 항상 양수여야 돼요. 이게 이제 조건이에요. 이게 나중에 7장인가? 7장 이름이 이제 막 교대급수, 뭐 절대수렴급수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줄어드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커버를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는 무조건 이제 양수인 경우에만 이제 판단을 해요. 이 조건이 안 달린 놈들에 대해서는 이제 나머지 판정법들이 잘 활약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하나 풀어보죠. AN이 로그 n을 n제곱한 거래요. 근데 이제 n이 1이면 로그 1은 0인데 그럼 0분의 1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n이 1일 때는 이제 빼놓고 n이 1일 때부터 무한대까지 로그 n의 n제곱을 풀어볼 거예요. 일단 이 양수죠. 모든 항에 대해서 이건 양수예요. 그래서 이제 거듭제곱근 판정법을 사용할 그 기반이 이제 마련이 됐고 그리고 로그 n의 n제곱분의 1 이거 일반항 판정법 돌려봤더니 0이에요. 그래서 일반항 판정법도 소용이 없어. 근데 보니까 이제 모든 항이 양수여서 이제 거듭제곱근 판정법을 써볼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고 그러면 n 로그 n 오버 n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n 제곱이랑 n 제곱근이랑 이제 카운터 쳐져가지고 결국에는 로그 n이 남잖아요. 아니 로그 n분의 1이 남지. 분수를 깜빡했네. 그래서 이 n은 계속 2 이상으로 커질 거기 때문에 로그 2, 로그 3, 로그 4 하고 처음에는 처음에는 이 조건이 안 맞는데 결국에는 이제 어느 정도 커지고 나서부터는 계속 그 r 이 값이 1보다 작게 돼요. 뭐 로그 100만 분의 1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거듭 제곱근 판정법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수열의 급수는 이제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음,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왜냐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수학 원을 시작을 한 건데 이거 연습 문제를 몇 개 풀어 과제로 이제 내줄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막 달려보는 거는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에 어떤 것들을 할 거냐면 뒤에 있을 비율판정법, 적분판정법, 요대급수랑 절대수렴급수 이렇게 해서 1장 끝내는 게 목표예요. 다음 시간까지.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네, 수고하셨습니다.